몇 가지 여론조사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지난번 윤석열 후보가 신적폐 청산이랄까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나온 몇 개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다소 좀 하락하고 이재명 후보가 약간 상승을 하면서 박빙의 승부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간 것 아니냐. 여론조사란 게 아직도 지금 한 20 며칠 남았습니다만은 4, 5일 남은 이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뭐 일희일비할 것은 없지만 여전히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는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게 그 여론조사는요. 예. 뭐 저는 항상 이게 평균을 많이 보거든요. 예, 예. 일주일에도 이게 막 몇십 개, 어떨 때는 100개 넘게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예. 그 평균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한데, 예. 일단 이제 그 평균적으로 한 4, 5% 정도 이렇게 앞서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실제 저는 투표도 그렇게 만약에 안철수까지 단일 안 되고 가면요. 예.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예. 어차피 이게 여야 총력전이잖아요. 지금 이게 평균이 4, 5%면 그게 작은 차이는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듣기로 그 여의도 연구소 있죠. 예. 여의도 연구소에는 차이가 더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통 이 전략을 좀 우리 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지금 이게 관변단체 아직도 이게 정부 여당 아무래도 이게 모든 자치단체장을 전부 이게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 정부 부처가. 입김이 좀 그러니까 이게 작용하죠? 여론조사 기관들도 먹고 살라니까 예. 정부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게 제가 그 캠프 관계자나 여의도 연구소에 만나보면 표정이 좀 더 밝아요. 예. 조금 더 이게 여론조사는 발표되는 것보다는 자체 여론조사가 조금 더 잘 노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죠. 그럼 제가 몇 개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오마이뉴스 의뢰입니다만은 윤석열 41.6 그러니까 1.8%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39.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거의 40%를 지금 육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KSOI라고 예, 우리가 잘 아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기도 꾸준히 이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윤석열 43.5 이재명 40.4 그래서 3.1% 여기도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조금 윤석열 후보한테는 늘 보수적이랄까 부정적이었던 서던 포스트 CBS가 여론조사 했는데요. 윤석열 35.5 이재명 35 0.5% 여기는 윤석열이 1.3% 하락했고 이재명이 3.4% 많이 좀 오른 결과입니다. 그리고 PNR 뉴데일리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46.6 이재명 40.4 그래서 6.3%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상당히 박빙의 그런 승부를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도 본인이 이 박스권 그동안 탈출을 못했는데 어쨌든 문재인이 경로를 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친노 세력이 이번에 총 집결했다. 그러니까 친문 비명이라는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문은 지지했는데 아이고 이재명은 아니다. 이 사람들까지도 문을 지켜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좀 결집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갈망하던 40% 벽을 지금 겨우 턱걸이를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또 하나는 이제 안철수 지지율을 보면은 그 서던포스트 CBS에서는 7.2, 리얼미터에서는 7.7, 그리고 PNR에서는 7.3, KSOI는 7.8.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다 이런 지지층을 흡수하면서 안철수 지지율이 이제 7% 선으로 내려앉았는데
조금 더 가면은 저는 6%까지 내려가지 않겠느냐. 5, 6%가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이거든요. 거기에 거의 수렴해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결국 근데 이거 저번 주보다 약간 이게 한 1, 2% 정도 격차가 약간 줄기는 줄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그 박사님이 4개 소개한 거 다 윤석열 후보가 이게 얼마나도 이긴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이게 사전사성 아닙니까? 예. 이게 진짜 이게 박빙이면 엎치락뒤치락 2전 2승 2패 이래 돼야 되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지금도 이게 그 안정적으로 이게 얼마나 이기고 있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요. 예. 일부에서 이게 그 윤석열 후보가 왜 중앙일보 인터뷰할 때요. 문재인 정권의 적폐도 수사하겠느냐? 이 말이 하겠다. 이거 가지고 이게 이것 때문에 아마 이게 그 대깨문들이 결집해 가지고 약간 지지율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게 이제 지적도 많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대다수 그런 분석을 지금 예.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달리 보는 게 그래요. 제가 이게 오늘자에 문화일보에 칼럼을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좀 있으면 이게 12시 되면 칼럼 넣을 거예요. 네이버 인터넷을 한번 봐주시고 예. 거기에 보면 이 문재인의 선거 개입, 불법 선거 개입 있잖아요. 예. 이걸 제가 이제 강력하게 비판한 칼럼입니다. 예. 뭐냐면 이게 그 세 가지로 제가 세 단어로 비판했어요. 문재인이가 뭐 윤석열 보고 여기 분노한다, 너 사과해라. 윤석열 후보는 총장 때 우리 적폐를 보고도 뭐 수사 안 했냐? 아니면 이게 없는 적폐도 만들어내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막 화를 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적반하장이고 이게 내로남불이고 이게 도덕이 재발저리는 주적심허랍니다. 야. 주적심허. 이 말은 이게 간주한다 할 때 주에다가 도덕적 예. 도덕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마음이 더 허한 심허. 마음이 이게 도덕이 허하다. 재발드린다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세 단어로 주적심허, 내로남불, 적반하장 이걸로 이게 문재인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해놨거든요. 꼭 칼럼 한번 봐주시고. 근데 이게 저는 순간적으로는 뭐 대깨문이 야 우리 그 노무현도 못 지키가 미안한데 문재인 좀 지켜주자 이렇게 결집할지 몰라도 이게 저는 오래 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하면서 문재인 비리를 나는 통합을 위해서 덮어야 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거는 이게 크게 영향은 주지는 않는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또 그 할 말 했다고 하는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따라서 이게 너무 저는 그걸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격차가 조금 줄기는 했지만 당선 가능성이 그 PNR 뉴델리 의뢰한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50, 이재명 42, 안철수는 3.8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은 8%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의뢰한 거기서도 보면은 당선 가능성 윤석열 48.8, 이재명 42.6으로 6.2%나 됩니다. 서던 포스트 CBS에서는 43.1 대 40.5로 2.9.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지율보다도 더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폐청산해야 한다는 그런 잘못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50.3%입니다. 그런데 정치보복 수사는 안 된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원칙적인 얘기고. 그래도 40.2%가 나와 있어요. PNR 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대로 아니 적폐가 있는데 그럼 그걸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정치보복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또 윤석열 후보도 내 사전에는 정치보복이란 말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다만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이 여권에서는 그 말을 문재인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이렇게 곡해를 시켜가지고 그동안 이재명에 대해서는 친문 친노 중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세력들까지 문재인 지키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총결집을 시키다 보니까 지금 40% 그래 이 문재인이 지난번에 얻었던 41%의 수렴에 가는 것 아닌가. 그게 이제 맥시멈이다 이렇게 봐야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윤석열과 안철수가 딱 단일화를 해야 50%착 넘어가지고
깔끔하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 여론조사 중에요. 저는 이제 지지도보다 당선 가능성을 이게 좀 더 의미 있게 봐요. 예,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국민들이 투표할 때는요. 사표 방지 심리가 있어요. 예. 이기는 쪽이 따라갑니다. 이게 밴드웨건 처럼 이게 사표 방지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당선 가능성이 안철수가 3%대 노죠. 예. 그러면 이게 아니 객관적으로 안철수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0%잖아요. 예. 0%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왜 3%가 나올까요? 이게 바로 저는 끝까지 갔을 때 안철수는 무조건 찍을 사람이 3%다. 3, 이렇게 4% 보는 거예요. 나와요. 그게 5%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선 가능성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보다 이게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예. 이게 국민이 현명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게 당선이 높단 말이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도 아까 PNR은 3.8이지만 리얼미터에서는 안철수는 당선 가능성이 더 떨어집니다. 1.9% 나와 있어요. 1.9. 그러니까 2, 3% 나온다는 얘기죠. 1.9도 이제 그것도 객관적으로 보면 안 맞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 0이라니까요. 안철수가 당선될 가능성은. 그렇죠. 그거는 현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당선 가능성이 더 차이가 많이 나게 이긴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적폐청산 그 발언 있잖아요. 문재인하고. 아니 저는 이게 문재인 현직 대통령이 야당의 후보를 공격하면서 사과하라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정치 개입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이게 전대미문입니다. 아니 역대 어느 정권의 대통령이 야당 후보 보고 야 분노한다 사과해라 이런 경우 있었습니까? 전에 노무현 같으면 벌써 탄핵이죠. 탄핵이죠. 지금도 이게 아주 이게 저는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고 저열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 칼럼에요. 마지막에 문재인과 이재명에게 묻는다. 그게 있어. 그것만 제가 소개합니다. 오늘 제가 문화일보 칼럼에 쭉 이렇게 문재인을 까면서 마지막에 제가 문재인한테 물었어요. 세 가지를. 자, 첫째. 문재인. 옛날에 2018년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한 거는 진심인가 허언인가? 자기가 이게 살아있는 걸 엄하게 수사해달라 했잖아. 그렇죠. 이제 와서 이게 방방 뛰는 게 그럼 그때 말이 진심이냐 쇼냐 말이야. 쇼죠. 자, 두 번째 문재인 본인이 직접 수사를 철저하게로 지시해가지고 무죄 놓은 거 있죠. 예. 대표적인 게 옛날에 그 촛불 집회할 때 계엄령 있잖아. 계엄령 수사를 했잖아. 예. 그 다음에 그 김학의 차관 동영상 수사를 했죠. 예. 그 다음에 장자연 이렇게 수사를 했죠. 근데 전부 무죄 났잖아. 전부 무죄. 이게 문재인 너 어떻게 이게 책임질래? 본인 지시로 이게 억울한 피해본 무죄 놓은 사람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걸 제가 두 번째 물을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결국 이 문재인이가 상식 밖으로 이게 막 비이성적으로 과잉 분노하잖아. 예. 이게 결국은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너무 여론에서 불리하니까 김혜경 문제라든지. 그러면 이게 결국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서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서 불법적인 선거 개입이 아니냐. 이걸 이게 밝혀라. 예. 마지막으로 이재명도 하나 물었죠. 너 이재명은 2017년에 뭘 했어? 그때 이재명이가 2017년에요. 이랬습니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맨날 정치 보복해도 된다. 그랬어요? 맨날 정치 보복해도 된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근데 2017년에 이재명의 말을 하도 바뀌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이렇게 칼럼에 물었으니까 한번 봐주시죠. 아주 촌철살인 아주 칼날 같은 질문을 하셨군요. 저 사람들이 답을 일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서 변호사님 칼럼을 청와대 측에서도 누군가는 보고는 올릴 겁니다. 뜨끔할 거예요. 야,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네. 또 말을 너무 험하게 해놨구만. 말로 이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사람들이. 와, 죄를요. 제가 이게 그 적반하장하면서 죄를 지은 걸 쭉 나열하다 보니까 원고 청탁이 1680자 이내로 써달래가 1680자 이내로 써달래서 이게 못 썼는데 송철호 사건, 조국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사건 뭐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글자를 1680자로 써달라니 제가 이게 그 제목만 나열해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도 서정욱 변호사님의 칼럼을 좀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